그렇게 컨설팅 업체에서 정해주고 만들어준 길은 과연 누구의 길일까요? 그 생활기록 기록될 내용을 사교육에서 막 대신 써주거나, 그리고 생활급에 기록되기 위한 어떤 증거물들 있지 않습니까? 교사한테 제출해야 될 증거물들, 뭐 보고서 같은 것들을 사교육에서 대신 만들어주거나 하는 경우는 사교육에 개입하는 정도가 뭐라고 할까요? 약간 그 범죄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능시험에 사교육이 개입하는 것과 이 학생부 종합의 생활기록에 사교육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그거를 지켜본 사람들이 느끼는 도덕적인 느낌이 확연히 다르죠. 학교생활기록부는 말 그대로 학생이 학교 생활을 통해 발전하는 과정을 담은 성장의 기록입니다. 그 중요한 학생부를 쓰는 것은 교사의 권한입니다. 저희가 써서 드리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써서 주는 거지. 과제특기나 독서 그런 거 3인칭으로 써서. 세특을 학생들한테 맡긴다고요? 네. 나는 너희들이 세세하게 활동하는 걸 모르니까 써서 달라 이건데, 저희는 그냥 저희가 쓰면은 그대로 딱 생기부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것을 써서 제출 안 하면은 안 써주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아예 빈칸으로. 한 학생이 담임 선생님이 나눠준 유인물이라며 제보해준 사진입니다. 학생부에 기록하고 싶은 내용을 아예 선생님의 입장에서 정리해 오라는 지시가 적혀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경우가 이제 아이들한테 생기고 양식을 아예 줘요. 그래서 이 전체를 학생들 보고 너네가 써놔라. 그 선생님이 받아주니까 이런 학교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양식까지는 안 주더라도 A4 용지에 너네들이 이제 올리고 싶은 내용 올려가는 게 확인하고 반영이 될까 이런 학교가 있고, 또 제일 안 좋은 학교는 사실은 선생님이 알아서 100% 작성을 그냥 이런 학교는 나중에 생기부가 막 한 줄을 써드리는 경우도 많고. 20대 연구소에서 수집 분석한 136부의 학생부에는 학생부 기재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습니다. 2개의 학생부가 눈에 띄었습니다. 같은 학교지만 문과와 이과 서로 다른 반을 다니는 2명의 학생. 하지만 이 두 학생의 교과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놀라울 만큼 똑같습니다. 완벽 일치합니다. 저희 모집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같은 학교 학생부들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보니까 동일한 내용이 엄청 많은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복붙이라는 그런 걸로 표현이 되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되게 학생부가 너무 형식적으로 적히고 있지는 않나라는 좀 고민도 많이 하게 됐고요. 웃지 못할 학생부도 발견됐습니다. 교사는 학생이 써온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곳곳에서 나라는 1인칭 주어가 보입니다. 교사의 꾸준한 관찰과 진지한 고민이 요구되는 학생부 작성. 하지만 현실의 빈틈을 노리고 사교육 컨설팅 업체가 파고들고 있습니다. 강남의 한 사교육 컨설팅 업체. 한 대학교의 수시 대비 설명회가 있는 날입니다. 서울대 빅포터 사이트,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론이라고 서울대 웹진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은 학생들 이렇게 기록된 거, 이렇게 서류 기록 이런 거 묶고 있는데요. 그거 뭐 전원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 저희 한원에서 생산받고 가서 쓰게 되고요. 서울대를 많이 보냈다고 홍보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더 소개했습니다. 그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에서 근무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입학관리 전문위원 하셨고요. 지금은 이제 서울대 팀장님 맡고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컨설팅 업체 측에서는 그의 입학 사정관 전력을 강조했습니다. 소개받은 강사가 보여준 자료는 서울대에서 공개하는 입학본부의 웹진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면
A는 1.24고 B는 1.48인데 B가 더 좋은 성적을, 좋은 평가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중학생 다 저한테 상담받고 학생부 작성했던 학생입니다. 발표됐는데 잘된 케이스라고 나오죠. 이 친구는 명분지에 대한 탐사를 하고 나서 그걸 설명하는 자료를 지자체에 제공을 했고 그 지자체에서 그걸 일부 채택해서 안내 자료를 쓰고 있어요. 그 내용을 여기 썼거든요. 이거 제가 설명회 때 발표를 했던 내용이에요. 이건 예전에 서울에 그대로 이거 넣어놨죠. 이 친구 제 상담받고 갔던 학생이거든요.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이거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 업체에서 컨설팅을 받았던 실제 사례일까? 해당 강사에게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서울대 아로리 사이트에 이제 올라가 있는 우수 사례 얘기하시면서 예. 이제 뭐 선생님께서 좀 코치를 해주셨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인지 여부만 좀 확인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저 확인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식으로 제 얘기가 어떻게 포장이 돼서 나갈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서울대에서 학종 우수 활동 사례로 꼽은 학생이 사교육 컨설팅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얘기. 2016년 당시 서울대 입학본부장에게 해당 영상을 보여주고 가능한 일인지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컨설팅 해줄 때 안 할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걸까요? 예? 거짓말. 그러니까 저게 너무 자율활동에 기재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한 사례로 제시한 건데 이게 모범적인 어떤 행태로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자꾸 이제 따라가면 뭔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전부 자율활동에 뭐가 기재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당락을 좌우하는 요소들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비교과 부분이 지금 계속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데 실제로 학종의 참 모습은 교실 수업이 전부 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전형입니다. 하지만 학종의 선발 비중이 매년 늘어가면서 사교육의 행태도 변신하고 있었습니다. 취재 도중 사교육 컨설팅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한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소위 학종 시대를 맞은 이들 업체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같은 경우는 교수님, 그쪽 뒤를 봐주는 교수님들 몇 분 계셔가지고 아마 그분들이 조언을 받아서 학생들이 이 학교에 들어가려면 어떤 스펙을 쌓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 스펙을 주로 그 교수님들이 주로 하는 쪽으로 많이 빼고 현업에 계신 분들로 보면은 일단은 그 각종 대회를 주관하는 대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으로도 갈 수 있는 대회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쪽 주체랑도 커넥션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요구 조건에 맞춰서 잘 써줄 수 있는 사람들 아니면 거기는 심사위원들이 바로 들어와서 학부모님들이랑 접선을 하게 되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학교 밖 활동이나 대회 수상 실적은 기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변칙과 꼼수가 있었습니다. 경력은 원래 원칙적으로 못 쓰잖아요. 대회 수상 경력을 원칙적으로 못 쓰는데 그거를 학교장 추천이 용인이 된다면 쓸 수 있어요. 충분히 쓰고 남아요. 꼭 그게 아니더라도 과목별 세특사항이나 아니면은 그 선생님 말씀 그런 쪽에다가 충분히 기재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저희들도 애들 가르칠 때도 그쪽을 공략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학 교수뿐만 아니라 일부 일선 교사들과도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A 고등학교가 논문대회를 열었어요, 교내. 근데 논문대회 지도 선생님이 B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 학생이 C 학원에 갔더니 거기 지도하는 선생님 B 선생님 아니니? 그러면은 갑자기 연락이 돼요. 그러면 B 선생님이 그 학생한테 연락이 가고 그 다음에 C 학원에서 접선을 하죠. 그 다음에 어느샌가 그 학생이 수상이 돼 있어요. 아, 선생님이 그러면 지도를 해준 건가요? 지도 플러스 알파 있죠. 학교 내부의 정보들이 거래되고 있는 현실. 그것은 고교 차원을 넘어
대학 내부로까지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제보자를 통해 들은 컨설팅 업체 정보의 출처는 놀라웠습니다. 이건 100%인데 일단 그 학교 교수님들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방법도 있죠. 근데 그럼 그 교수님들은 왜 그 정보를 제공해줄까에 대해서 의문을 드실 수가 있어요. 그 교수님들의 아들, 자식들이 저희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되면은 대학교 무슨 과에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교수입니다. 우리 학교의 채점 기준이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넣어서 자기소개를 작성해 주십시오. 실제로 저 역시도 그 교수님들의 자제분들을 컨트롤했고 자기소개 썼고 그 교수님이 그 자신의 학교만 또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딸이 더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학교의 정보도 갖고 와야 되고 그런 교수님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인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들은 다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가려는 대학에 있다 보니 입학 정보를 구하는 데 유리한 상황. 정보 제공은 자발적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뭐 알아보란 말을 안 해도 내가 그 학과님 통해서 좀 숙소 알아왔다. 이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번에 몇 명인데 이런 식으로 뽑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1년에 4분 정도가 있었고 그게 아주 극상위권의 학교에 극상위권 학과를 원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붙죠. 100%입니까? 붙죠. 교수 자녀가 지원하는 대학이 아니더라도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정보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어쨌든 다 한 달이 건너면은 다 공부들 많이 잘하셨고 하셨던 분들이니까 다 그 출신들이 다 곳곳에 교수님들 다 있어요. 그거 연결하는 거는 지금 추측하시기로는 어쨌든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추측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대학의 내부 정보를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그 자기 친구한테 얘기를 뭐 했다 이런 얘기도 하시죠. 뭐 실제로 우리 아들 쓴다. 그리고 그거 아니더라도 그 교수님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어떠한 패턴이 가고 요번에 학과장님이 누구기 때문에 아니면 실제로 누가 들어갈 것 같다는 걸 대충 예측해요. 저희도. 그 예측과 이 모든 정보가 다 종합이 돼서 가는 진짜 말 그대로 종합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의 비대칭에 있는 상황에서 싸움이 될 수가 없죠. 몇 개 대학에서 극소수가 벌이는 행태. 하지만 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는 흠집이 났습니다. 일단은 자기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앞뒤가 안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간절함이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 간절함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적발될 수가 없어요. 왜 적발될 수가 없냐면 드러나는 흔적이 없거든요. 실제로 근거가 남는 것도 아니고 아무 기록이 남는 것도 아니잖아요. 흔적이 남지 않는다고. 그것이 진실일까요? 자기 노력이 아닌 거짓으로 포장된 실력들은 다른 사람의 옷을 입은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학에 가기 위해 맞지 않는 옷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냥 애들이 돈으로 스펙을 만든다 해야 되나? 돈으로 스펙을 아예 채워버리니까. 자소서를 이런 쪽으로 바꾸면 어떻겠냐 하면서 허위 경험을 쓰라고 기재를 하라고 교육청에서 오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다른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한테 이렇게 쓰라고 해서 그 학생은 그렇게 썼고 지금 어떤 대학교에 병문대에 붙어가지고 잘 다니고 있다. 의대에 붙는 게 중요하지. 뭐 그게 사실인지 뭐 거짓인지가 뭐가 중요해. 너가 일단 의대에 합격하는 게 중요하지. 교사들 역시 학생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학생부의 진실만을 쓸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게 과연 교육적인가 물어보면 선뜻 아니라고 대답하기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게 교육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심각하게 지금 고민할 단계가 와 있다. 학교 생활 기록부가 아니라 학교 생활 소설부가 된 지는 오래됐다는 건 우리 스스로 학생들, 선생들 사이에 수없이 오래전부터 하던 얘기입니다. 아직 꿈도 정하지 않았는데 생활기록부에는 그냥 가짜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짓말쟁이들이 되는 것 같아요. 애들 보면. 대학이라는 제일 큰 최고 교육기관에 가려는 사람이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대학에 합격을 했다는 게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 이게 그렇게 좋은 제도란 건가 하는 의구심도 좀 들었고, 과정은 어떻게 됐든 좋다, 결과만 좋으면 됐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학생부 조작으로 시끄러웠던 광주의 한 여고. 수능을 마친 지난해 말, 한 여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학교와 교실에 뿌렸습니다. 고마시 쇼코노. かなりの量ですね。カルちゃん。못 갈 거예요. 저는 서울대 못 갈 거예요.